여기에다가 완벽주의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지는데요. 실수하면 안 돼. 다들 나를 좋게 봐야 돼. 이런 높은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불안이 더욱더 커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불안감이 실제로 내 수행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학습되면은 점점 상황을 회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년차 정신과 전문의 유상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긴장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을 겪습니다. 문제는 그 긴장이 지나쳐서 나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겠죠. 과거에 대인 공포, 발표 공포, 시선 공포, 무대 공포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사회 불안 장애라고 진단합니다. 그냥 내성적이어서 숫기가 없어서 이런 성격 문제가 아닌 병입니다. 오늘은 이 사회불안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불안장애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원래 소심한 성격이에요. 내성적이라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사회적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약간 긴장되는 회의나 발표 상황이 사회불안장애에서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죠. 이거는 의지와 상관없이 뇌가 자동적으로 오작동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무리 괜찮아, 긴장하지 마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주변 사람들이 괜찮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불안 반응을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사회적 상황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학습하도록 해야 됩니다. 발표 상황에서 다들 내 손이 떨리는 걸 봤겠지? 이런 아이디어를 내다니 나를 바보 같다고 생각하겠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나를 형편없는 인간으로 생각할 거야.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이렇게 규정하고 이것을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완벽주의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지는데요. 실수하면 안 돼. 다들 나를 좋게 봐야 돼. 이런 높은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불안이 더욱더 커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불안감이 실제로 내 수행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학습되면은 점점 상황을 회피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사회불안장애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인지행동치료입니다. 이 치료는 인지치료와 행동치료, 거기에다가 호흡훈련, 이완훈련, 노출련과 같은 훈련이 같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인지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모두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실수하면 안 돼. 이거 왜곡된 생각이에요. 이런 왜곡된 생각을 찾아내고 좀 더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는 이런 왜곡된 생각을 교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라는 생각은 이렇게 바꿔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또는 사람들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지 뭐, 이런 형태의 생각으로 교정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게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세요. 생각은 마치 근육과 똑같아서 반복을 하다 보면 생각의 회로가 커집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만 주목하고 있다라고 느낀 현상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코넬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이상한 티셔츠를 입히고 캠퍼스를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약 50% 정도가 자신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타인들의 기억은 24%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절반만큼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다. 이게 진실이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노출 훈련 또한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데요.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진적으로 그 상황에 노출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카페에서 음료 주문하기, 모르는 사람한테 길 물어보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점차 난이도를 높여서 회의 시간에 의견 말하기, 발표하기까지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안 속에서도 버티는 연습과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뇌에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실수해도 괜찮구나. 실수 한 번으로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네. 이런 생각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부딪혀서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지행동 치료는 개인 치료 또는 그룹 치료 형태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회불안장애의 경우에는 개인 치료보다는 그룹 치료가 훨씬 큰 장점을 갖습니다. 사회불안장애를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나만 이래, 난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룹 치료를 통해서는 이런 걸 발견하게 되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똑같이 힘들어하네.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면서 희망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발표 상황들을 함께 연습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치료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불안장애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사회불안장애는 소심한 성격이나 내성적인 기질 때문에 발생하는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지나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뇌가 사회적 상황을 과하게 감지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 상황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이런 불안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닥터유의 마음쉼터 유상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